활동하게 하고 거기에서 군인으로 양성하고 하는 10년대 그 서반도 지역의 중요한 리더였다. 경북 안동에 손꼽히는 명문가에서 태어난 이상용. 안동 고댁 임청각 종손으로 풍족한 환경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정통 유학자로 학문적 수업을 닦으며 젊은 시절을 보낸다. 독립운동가들인데 제일 첫째 있는 분이 석조 이상용 선생이고요. 원래 어릴 때부터 그 대범했고 뭐를 결정을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을 하되 한 번 결정하면 다시 취소한 일이 없었다. 일제히 침략 야욕이 본격화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 활동이 일어나 일제와 맞서는 상황. 1905년 일제가 강제로 을사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상용은 본격적으로 구국 활동을 시작합니다. 안동에서 약 400리 떨어진 그 경남 합산의 가야산, 그 함산 준령으로 가셔가지고 청장년들을 모아서 의병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거금 15,000금을 투자한 군사기지였지만 일본군의 기습 공격으로 가야산 의병 계획은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무기의 열세, 근대적 군사훈련의 부족 등 의병의 한계를 자각한 이상용은 구국운동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합니다. 1908년 무렵인데요. 이제 의병 기지가 무너지고 나서 상당한 고민에 빠집니다. 그 고민 끝에 결국 이분이 내린 결론은 단체를 만들어서 좀 더 강고하게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이분의 결론이었습니다. 이상용은 1908년경 계몽단체인 대한협회 안동지회를 설립해 애국 강연을 통한 자강운동에 뛰어든 한편 당시 국내 최대의 비밀결사 신문회는 해외 독립군 기지 개척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 계획을 전해들은 그도 만주행을 결심한다. 그 망명한 일기 첫머리에 내가 피해갈 것 같으면 여기서 가만 앉아 있어도 좋은 땅이 내가 많고 또 이런 큰 집이 있고 또 뭐 좋은 술 담아가지고 따뜻한 집에서 잘 수 있는데 그러나 이미 외지로 가면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나는 구차하게 목숨만 건질락 하는 사람이 아니다. 굳은 각오를 일기에 남기고 그는 만주로 향한다. 모든 재산을 처분해 친족 50여 가구를 이끌고 가는 험난한 여정이었다. 강한 독립군을 길러서 빼앗긴 조국을 되찾으러 내 반드시 돌아오리라. 나라를 잃어서 독립운동을 하러 오신 분도 있고 또 살러 오신 분도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분들을 살려야 거기에서 독립운동 자금도 나올 것이고 인력이 커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한인들의 생활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합니다. 수전농법을 개발한다든가 다양한 어떤 그 산업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일련의 사업들이 바로 그 한인 안정화 사업이고 또 신흥 강습소를 만들어 독립군을 양성한다. 여기에서 조국 광복을 향한 힘찬 걸음을 시작합시다. 수많은 독립군을 배출하며 그는 무장 항일 운동의 선봉에 선다. 이상용 선생은 독립전쟁론자입니다. 우리도 우리 한민족 하나하나 구성 하나하나를 다 무장을 시키고 그 무장을 일제의 무장에 대장할 만한 그런 힘을 만들어서 하자. 또한 만주에서 이상용의 독립활동 중 무엇보다도 뜻있는 것은 끊임없이 독립운동단체의 대동단계를 위해서 노력한 점이다. 독립운동계가 양립할 때는 그것을 통합으로 끌고 나가기 위한 논리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해방이 최우선 과제다라고 하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해내고 그리고 그 기로 그 독립운동 세력들을 끌어가거든요. 한편 당시 상해 임시정부는
독립운동에 대한 노선 차이로 갈등이 부각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미국의 위임 통치안을 제안한 이승만 대통령을 탄핵하기에 이른다. 이승만의 뒤를 이어 임시 대통령에 선임된 박은식은 대통령 중심에서 내각 책임제에 해당하는 국무령제로 바꾸고 당시 만주 지역 독립운동 세력의 중추였던 이상용을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한다. 석조 선생님의 이런 그 국무령 짐은 그동안 만주 사회에서 석조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그 지도력, 리더십 이제 이런 것들이 공감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석조 선생님이 임시정 국무령에 취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국무령에 취임한 이상용은 분열된 독립운동계를 묶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한다. 이후 다시 간도로 돌아와 독립운동을 이어가는데 70이 넘은 고령의 나이에도 독립을 향한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신노인 내가 거기서 이 대로를 활보하면서 또 현상금이 걸려 있는 그런 정도의 인물인데 할 수 없으니까 아드님하고 조카들 또 그 젊은 독립군들이 선생을 안전한 곳으로 깊은 산 속에 그런 데로 좀 모시기도 하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기도 하십니다. 1932년 5월 이상용은 조국 독립을 보지 못한 채 눈을 감는다. 준영아, 나라를 찾기 전까지는 내 유골을 고국에 가져가지 마라. 우선 이곳에 묻어두고서 그날을 기다리거라. 근데 이상용 선생 같은 경우는 출신 자체가 전통 유림의 출신으로서 그 전통 유림의 출신으로서 독립운동 다 하고 그 다음에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오면 혁신 유림으로 전환하고 거기에 맞춰서 독립운동하고 그리고 또 독립운동계가 분열이 되었을 때는 이념적으로 나뉘었을 때는 논리적으로 풀어서 또 통합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그래서 어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도 독립운동을 자기가 몸바쳐서 끌고 간 분이다. 이상용의 유해는 광복 45년 만인 1990년 국내로 봉환됐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 평안한 삶을 포기한 석조 이상용. 그는 민족의 큰 지도자였다.